12월 달 원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 원론 그 기본적인 특성은 일단 한 해가 마무리된다. 그죠? 행정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이제 12월 달이다. 그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절기로는 우리가 대설과 동지가 있는 절기죠. 그죠? 대설과 동지가 있는 절기고, 간지로는 갑자월이다. 그죠? 갑자월. 갑자라는 것 자체도 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절기부터 한번 살펴보면, 대설이라는 절기는 기본적으로 뭐 말 뜻대로 따지면 눈이 많이 온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계절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눈이 많이 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눈이 많이 온다 할 때 눈이 많이 오면 봄에 다음 해에 풍년이 든다, 뭐 이런 어떤 설도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은 하도 기후 변화가 온난화가 되면서 뭐 눈도 올 때는 너무 가하게 오고 또 아닐 때는 안 오고 이렇게 이제 변동이 너무 심하니까 옛날에 그런 어떤 말들도 조금은 안 맞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동지라는 것은 우리가 음의 기운이 절정에 달할 때 그 말은 어둠이 밤이 가장 길고 다시 가장 짧은 절기죠. 그죠? 절기가 시작되는 게 동지인데 그 의미는 음이 극단에 달하면 양이 새로 생긴다. 그치? 가장 음이 극단에 달아있지만 그때부터 다시 양으로 전환된다. 이런 의미죠. 양으로 전환된다는 의미, 음양이 전환된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희망, 새로운 시작. 그래서 옛날에 어떤 역학적인 어떤 그 의미로 따지면 갑자부터 새로운 해로, 자부터, 그러니까 자월부터 새로운 해로 시작된다라고 보는 어떤 이론적 논리도 있었죠. 근데 이제 이론으로 따지면 자부터 음이 양으로 전환되니까 새해가 시작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만큼의 기운이 지구에 도달하고 지구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부분에서 일정 기간에 버퍼가 작용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 버퍼가 어찌 보면 한 달, 보름 정도의 절기, 그러니까 새로운 입춘이 올 때가 새로운 해로 전환된다라고 보는 것이 역학계의 통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대부분은 쓰고 있죠. 근데 한때는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니까 자월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주장하신 분들도 있었죠.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는 이제 정리가 돼서 입춘부터 새해가 시작된다라고 역학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실제로 간지적으로도 갑자라는 글자는 육식갑자에서 처음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육식갑자의 주기가 월로 따지면 5년간의 주기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개해로 끝나고 갑자로 시작된다. 그런 의미는 각자의 삶에도 어찌 보면 새로운 출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도, 어떤 그런 기운이 깃든다, 이렇게 봐도 괜찮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어렵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새로운 마음으로 어찌 보면 시도해보는 어떤 그런 기운이 시작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돼지띠 오늘 한번 보면, 돼지띠는 주역 해상으로는 풍천소축이라는 개가 나왔어요. 풍천소축은 하늘 위에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죠. 바람이 분다는 것은 결국 바람은 우리 기압 차이에서 바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구름이 움직이는 거죠. 구름이 바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늘에 모여든다. 이건 다나 그건 뭔가가 이루어질 조짐이 있다. 그런 어떤 상으로 보는 거죠. 그 말은 또 소축이라는 것은 그래도 좁게, 작게 뭔가 쌓인다 하는 것도 되고 머물게 된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근본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작은 행복, 작은 어떤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정도의 운은 되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연말에 이제 자기가 정리할 수 있는 것들, 소소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상을 잘 정리해 보면 행복하고 자기가 기쁘게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상들도 많이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중함을 인지한다면 또 한 해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겠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동업하는 사람들 관계는 좀 불안해 보입니다. 부부 관계, 어쨌든 이렇게 좀 불안해 보이는데, 그래서 사람들하고 관계했을 때 신중하게 행동해서 그 사람들 너무 믿고 이렇게 진행하다가 보면 뒤통수 맞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가 직접 챙겨야 될 것들이 있다면 직접 챙겨서 이렇게 결론을 내기 바랍니다. 돈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큰 돈은 아니어도
기본 일상 돌아가는 정도의 돈은 충분히 돌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들은 조금 방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셔도 좋고,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더라도 자기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좋고 안 좋고가 결정될 수 있겠죠. 그죠? 취직하시는 분들은 좀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성사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때를 좀 기다렸다가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애사는 어째 보면 한 번에는 잘 안 되더라도 이렇게 여러 번 트라이 하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물론 기존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보다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부동산 매매는 가능하면 팔 수 있다면 파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파는 것이 좋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사는 가능하면 가야 된다면 가는 것이 좋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면 연말 안에 가는 것이 보통은 좀 어렵겠지만 자기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가는 것도 괜찮다. 건강은 금방 낫기는 어려워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있다면 그것이 금방 회복되거나 이렇지는 어렵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점점 조금씩 좋아져 간다 이래 보셔도 좋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95년생 의뢰생 돼지띠는 주변 사람들하고 가능하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연말에 사람들하고 모임을 하거나 이런 교류를 하면 그것이 우애가 다져지고 화목해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래 보여집니다. 83년생 계생 돼지띠는 또 주변 사람들하고나 좋은 인연도 만날 수 있는 시기고, 전반적으로 좀 안정되고 풍요로운 연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연말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71년생 신해생 돼지띠는 만약에 자기가 마무리라든지 적극적으로 뭘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자기 주장을 내세워도 괜찮은 운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마무리할 게 있다면, 뭔가 행동할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59년생 기해생도 이때까지 노력하고 준비했던 것들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기로 볼 수 있어요. 연령대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젊은 시절에 자기가 이때까지 노력했던 거, 올해 한 해 노력했던 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이든 정서적인 부분이든 좀 충만해져 있는 시기를 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47년생 정해생은 크게 문제되거나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자기가 순리대로 조금씩 불려가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크게 큰 기대만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 없이 보낼 수 있는 시기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전반적으로 참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긴 합니다. 그래도 한 해가 이제 끝나가니까 한 해를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갑진년 용띠해를 맞이한다면 또 새로운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국운도 갑진년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이니까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해를 맞이합시다.